서울 관악갑 출신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한은과 수출입은행에 대해서 주로 질의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좀 편하게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총재님, 금융 안정 때문에 지금 1조 때문에 자본합충 펀드 만들어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네, 일단 금융 안정이 저희들 일단 제가 한은법을 개정하는 과정 속에 누구보다도 18대 때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금융안정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거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총재님, 지금부터 말씀을 유의해서 하십시오. 제가 18대 속기록 다 꺼낼 겁니다. 한은법 통과될 때. 총재님, 저 4월 19일 날 통화정책 방향 기자간담회 하면서 지금 금융시장 상황을 볼 때 산업은행이 재원을 조달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은이 나설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뭐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자본합충 펀드 그 방금 하신 그 말씀에 안 맞는 결정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4월 29일 날 윤면식 부총재 보는 이러한 구조조정 자금 지원이야말로 재정의 역할이고 국회의 동의가 가장 완벽한 역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총재님, 이 부총재보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부총재도 일단 국채는 자본합충 펀드에 관한 기본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총재님도 여러 가지 발언을 보면 재정이 할 일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업무 보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정말? 16페이지에 정부가 직접 출처를 통해 선도적 역할을, 한국은행은 자본합충 펀드를 위해서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고를 하셨는데 한은이 한도가 몇 조죠? 10조죠? 그렇습니다. 현물 출자 1조죠? 네. 누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한국은행이 총량의 면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총량만으로 주도적, 보완적을 구별하기는. 그런데 총재님, 이렇게 보고하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국책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을 하면서 특수한 케이스에 대처를 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부담을 안겨줄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나쁜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네, 국제은행 자본합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이 하는 것이 일단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8년도에 자본합충을 할 때는 유동성이 완전히 말라가지고 모든 민간은행에도 다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두 국책은행이 사고를 하도 쳐가지고 BIS 비율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만든 구조조정 자본합충 펀드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에 한은 발권력이 동원될 수 있어요? 반복되면 안 되는 선례죠. 예, 저희들 같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 개입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생겨서 또 한 5조, 10조, 어디 특별하게 인젝션, 자본 투입을 해야 되니 하는 발권력 동원해 주십시오. 이때 올해 이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전례가 있지 않느냐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대한국은행이 그럴 때 동원하라고 만들어진 국민의 기관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모든 국민은 n분의 1 이상의 인플레이션 감당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인젝션을 10조 발권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하는 기준금리 얼마죠? 1.6%. 제로금리도 아닌 가운데 10조 자본 시중의 발권력을 풀면 그 1.25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하는 계정이 조금 손실 쪽이 더 나겠죠? 그렇습니다. 통화비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한은에서 손실이 나면 한은이 이익 났을 때 국가 재정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줄겠죠? 그렇습니다. 네. 국가 재정이 줄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보충하든 덜 쓰든 해야 되겠죠? 네. 맞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자체의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으로 들어가야 될 한국은행의 이익잉여금을 동원하지 않아야 될 상황에 동원해서 국민
국민들에게 결과적으로는 세금이 되었던 덜 재정 지출을 받던 하는 그러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있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자본확충법. 제 말에 대해서 예스, 노 말씀하세요. 근데 그걸 예스와 노로만 딱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게 지금 물론 통화관리 비용이 발생해서 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메커니즘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어디까지나 이것이 그 금융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그 어떤 그 총재님이 4월 19일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금융시장 상황을 볼 때 산업은행이 재원을 조달하기 어렵지 않다. 하늘이 나설 네.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통상적으로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재정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아닙니까? 통화정책은 아주 포괄적이고 네. 전면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고, 당연히 재정이 해야 되고, 재정이 모자라면 과거 전례대로 공적 자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국은행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주도적으로 지금 참여하시면서 이 원칙을 위반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는 거고, 정말 금융위기가 왔을 때 한국은행의 발전력을 동원해야 될 그런 일을 지금 이런 국책은행의 일부 구제금융에 쓰고 있으니까 한국은행의 기본 준칙을 어기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정부가 이런 5조, 10조짜리 조그만 구조조정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 한국은행 보고 발권력 동원해달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반복돼서는 안 되는 선례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것이 확실히 이야기해서요. 이거는 네. 분명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후에 그러면 또 비슷하게 사건 네. 사고가 났을 때 또 자본합충펀드 만드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에서 동의합니다. 한 총질이 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1분만. 그러면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주세요. 지금 한국은행하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사이에 기업은행, 뭐 무슨 펀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은 대출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코코본드입니다. 컨텐전트 컨버터블. 이 국민들이 좀 어려워하는 이 용어를 가지고 결국은 한국은행에서 산업은행과 수은으로 가는 돈인데 출자로 그것도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한 2개 끼워 넣었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겁니까? 본질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은 한국은행이 손해보고 결국 정부 재정으로 들어가서 서민경제에 써야 될 국가 재정의 기반마저도 약화시키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의 의결도 없이 이렇게 막 진도를 뺀다는 말입니까? 아까 분명히 이후에 이런 다시 반복되지 않겠다고 하는 저의 말 해서는 안 된다는 말에 동의하신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보충 질의 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네,